독창성이란 무엇일까요? 독창성이란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실천해내는 것입니다. 옳다고 믿음으로써 구축한 자기만의 세계관을 타협하지 않고 실천해내는 모습이 곧 독창성이며 독창적인 것이 됩니다. 독창성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그것을 발휘하려고 할 때 발생하는 현상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독창성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외부에서 다른 사람들이 주관적으로 만들어내는 특이한 것들이 독창성을 갖는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의 주관성은 자신에게 있어서는 외부 대상에 불과한 것인데 그것의 주관적인 모습 자체 때문에 그것이 자신이 찾는 독창성이라고 생각해버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독창적인 결과물들의 공통적인 요소가 마치 독창성 그 자체를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해버립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주관적인 행위로 인한 것들은 독창성이라고 칭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말하는 독창성은 아닙니다. 진짜 독창성은 오직 내가 옳다고 믿고 의지를 갖고 실천하는 1인칭의 동사적 의미입니다. 독창성을 단지 주관적이면서 특이한 것들이라고 생각했을 때 독창성을 실행하려고 했던 제가 겪었던 두 번의 혼란을 봐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혼란이요. 저는 고객이 상품의 옵션을 선택하면 상품 디자인이 변형되어서 화면에 반영되는 수공예 상품 오픈마켓을 창업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독창성은 개인들이 갖는 주관성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다른 사람들의 독창성을 연결한다면 세계의 독창성을 크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사이트를 제작하고 가구점들을 중심으로 협력 업체를 수소문했습니다. 수공업자들의 제작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고 광고하는 등의 시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 자신은 제 3자가 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플랫폼 안에서 제 독창성은 없고 오로지 다른 사람들의 독창성만 있었습니다. 세계의 독창성을 연결한다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긴 했지만 제가 독창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원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는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서 방송 프로덕션 조연출로 일했을 때의 혼란입니다.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세계의 독창적인 것들을 찾고 독창적인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틀렸습니다. 진실된 세상에 독창적인 대상들을 아무리 멋지게 찍었다고 한들 이 역시 오직 외부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그 영상의 모든 핵심은 오로지 그 대상에 집중되었을 뿐이었죠. 저는 이 두 번의 경험을 통해서 독창성은 오직 나 스스로 내 시각을 갖는 주체자로서 세계를 보고 판단하고 생각을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만 진짜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유튜브에서 1인칭 시점으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1인칭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것이 제가 이 분야에서 진짜로 독창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내 주관성,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가 주체가 돼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진짜 독창성입니다. 독창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내가 세상을 느끼고 공부하고 성찰해서 최종적으로는 무엇이 옳은 것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그 판단을 실천하는 것이 즉시 나의 독창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옳다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독창성의 핵심 요소라고 한다면 독창성을 발휘하는 것은 내외 활동 본능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배우거나 알게 되는 지식들, 경험, 느낌을 생존의 본능에 의해서 목적성을 갖고 스스로 의미와 가치를 계속 부여해 나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 자체가 이미 자신이 겪은 사실들에 대해 가치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본능은 매일 옳은 것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만 우리는 타협을 하고 억누르고 실천하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인 이 판단을 삶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현실적인 이유들 때문에 타협을 하고 믿음을 꺾어버리는 일이 많을수록 우리의 독창성은 사그러집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겪어서 잘 알고 있지만 독창성을 실천할 때 따르는 여러가지 압박들 때문에 실천하지 않습니다. 독창적인 삶을 발휘하고 싶다면 결단의 용기가 필요합니다.